안녕하십니까. 강남에 곧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이승훈 작가입니다. 제가 왜 강남에 출마를 선언할 거냐면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하면 저도 저격 출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괜찮을까? 형, 저 말리지 마세요. 저 말리지 마세요. 그쪽 되게 세. 다른 지역으로 강서나 양천 제가 살고 있는 강서는 저 의용 구역 아니 지역인데 제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표를 출마하겠다. 투표하러 가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요즘 약간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오프닝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바로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우리 두 분. 자, 안홍구 TV의 우리 안홍구 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심도 없고 기독인도 아닌. 이 형 뭐야 또? 그것도 마음에 마상이 아직도 안 가시셨군요. 또 구멍이 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구멍 난 가슴에. 야, 이제 노래 한번 쫙 깔린다 또. 아니 뭐 얼마나 마상이 심하셨으면 방송도 며칠 또 쉬시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좀 그래도 좀 괜찮으신 거죠? 그래도 잠을 며칠? 못 자고 있어요. 불면증에. 예. 거의 한 20분에 한 번씩 깨요. 꿈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깰까? 그러지 않지. 힘드는 그런 내부 총질에 맞으면 그렇죠. 힘든 건 맞아요, 사실. 또 워낙 믿고 또 서로 이렇게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데. 뭐 좋아지겠죠. 예. 오해가 풀릴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근데 뭐 시도는 그러니까 뭐 따로 연락을 해보셨거나 뭐 이렇게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뭐 다 차단돼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아니 그때 또 이제 방송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방송에서 원래부터 차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2달 넘게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돼 예. 있죠. 예, 그래서 혹시나 그 해명 방송, 설명 방송 이후에 뭐 차단이 풀렸나 했는데 여전히. 그리고 저희 그 같은 민주 진영에서 이런 싸움은 좀 저쪽에 있는 분들 외에는 같은 민주 진영 내에서도 외에는 이런 싸움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갈등이 봉합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뭐 또 바로바로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인데요. 제가 요즘 그 저희 안홍구 TV가 구독자가 지금 급상승 중인 거 아십니까? 그래요? 떡상을 하고 있다. 떡상. 어머. 주말 사이에 거의 한 3,000분 가까이, 약 3,000분 가까이 올랐습니다. 구독자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하고 봤더니 저희가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심지어 내용이 그 윤석열 뭐 이렇게 뭐 김건희 뭐 이런 내용인데 성수형만 나가요. 그러니까 성수형 방송 같아. 아무도 안 나가고 성수형만 나가는데 잠깐. 근데 조회수 100만. 100만이 나왔어요. 와, 그래서 내 것도 내가 100만을 못 찍었는데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김성수 방송이냐고. 예, 근데 하여튼 뭐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가 한 49,000 지금 조금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또 챗 GPT 아니겠습니까? 챗 GPT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 하나 주시죠. 우리가 5만이 언제 되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엄청 길게 나왔어요. 요새 챗GPT에 물어보려고 하면 복채를 줘야 되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무료입니다. 아직까지 무료예요. 근데 뭐 첫 대답이 안홍구 TV의 구독자 수가 언제 5만 명을 넘길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AI도 모른다는 거야? 네, AI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최신 버전인데 게다가 뭐 이는 뭐 요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콘텐츠 품질, 마케팅 전략, 시장 경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구독자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라고 정말 하나만 한 예, 하나만 한 얘기를 마치 그 옆집 그 형님이 해주는 얘기, 야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한 말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조만간 오해가 풀릴 겁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럼 여기다 대고 용민이 형 전화 좀 해. 뭐 이렇게 합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방송에서. 예. 그것도 챗GPT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게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오해가 물어볼게요. 풀릴까요? 네, 언제쯤 오해가 풀릴까요?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혹시 저기 총장님은 이거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이게 어플을 깔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만 하시면은 그 챗GPT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예, 정말 쉽고요. 또 한글 지원도 되니까. 근데 하나만 한 소리 들을 거라고 일부러. 이건 제가 질문을 그러니까 요즘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쫙
잘 나오거든요. 예. 저는 그냥 구독자 5만 원 언제 되나요? 라고 단편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요. 혹시 형님은 챗GPT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김용민 마음으로 가는 뭐 방법은 뭔가요? 이런 거? 아니요, 저는 김성수 TV 그 수익 구조 개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많은 요인의 영향을 그런 거 어렵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챗 GPT로 해가지고 저희 그 아농구 TV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자, 김성수 TV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아농구 TV가 자랑하는 코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홍구 TV가 자랑한 적은 없고요. 제가 자랑하죠. 그렇죠. 네. 예. 저만이 자랑하는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언니가 좋아하는 코너 나가요. 톱5 5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빠밤. 자, 전두환 손자가 입국을 했습니다. 전우원 씨죠. 예, 이건 뭐 오늘 아침부터 좀 떠들썩합니다. 그죠? 예, 근데 뭐 오늘 들어오자마자 뭐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축복받은 것 같다. 야, 전두환 아들도 손자도 이렇게 얘기해. 예, 태어나서 그러니까. 죄송하다.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야. 그러고 보면 전두환 자식들, 손자도. 손주나 자식들은 그래도 왜 그 네. 노태우 아들. 분도 그렇고 이 전두환 손주도 그렇고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전두환 아들은 안 했어요. 그렇죠. 노태우 아들. 노태우 아들, 아들만 예, 했죠. 노태우 아들.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렇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모들은 사죄를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부모들도 안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안 했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이래 보니까 얘가 이제 마약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마약을 하는 것을 빼고 나면 음. 이 친구의 진정성이라든지 하는 이야기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다 마약을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많이 희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또 아유 우리 조중동의 실력들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 예. 메신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목을 오늘 뺐는데 중앙일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두 손 꽁꽁 묶인 전두환 손자. 야, 팥줄러 꽁꽁 팥줄러 꽁꽁. 단단히 묶어라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용임 씨. 꽁꽁 묶였다 예. 이거잖아. 꽁꽁 꽁꽁 묶였다라고 하는 데서 느껴지는 그 기자의 마음. 그렇죠. 얘는 범죄자야. 그러니까. TV 조선에서 미스터 트롯까지 성공하더니 이건 범죄자야. 제발 얘발 좀 듣지 마.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야,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하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도가 딱 들어가 있네. 거기에. 그러니까요. 이 사람 말 믿지 마. 얘는 범죄자야. 이거. 아직까지도 못 찾고 계세요. 어. 두 손 꽁꽁 묶인 전두환 손자. 야, 그러니까 꽁꽁 숨겨놨네 이것들이. 한번 치고 빠진 거야 이것들이. 중앙일보 기사예요. 중앙일보. 전우원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텐데 제목이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중간에 저처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맞아.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을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와가지고 제임스 존 사랑해요 이러면서 갑자기 영웅을 만들기를 하고 있더라. 또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는 플랜카드를 걸고 막 하더라. 그렇지만 취재진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짓는 이유도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취재진들이 따로 있어요. 레거시. 그렇지. 레거시만 그리고 쳐주더라고.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하고 우리는 다르다. 걔네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마약쟁이한테 저 플랜카드 들고 저러니? 아니 그러니까 더 탐사가 이런 사실을 그 플랜카드 들고 있었잖아요. 더 탐사가 환영한다. 네. 왜냐면 인터뷰를 가장 진실되고 가장 오랫동안 속마음을 들어준 게 또 더 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하는 마음에 그냥 환영한다 어서 오세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야 뭐 저 미디어 저 뭐 유튜버들 저것들 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까대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죠. 일단. 그렇죠.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아우 정말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잠깐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 경호원을 통해 가지고 돈을 숨겼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저 자신도 경호원을 통해서 숨겼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손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호원을 통해서 관리를 했다는 네. 또 그때 당시에 이 손자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의 인터뷰도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허브밸리 그러니까요. 그 그것도 진짜 상상을 못했던 일이잖아요. 라파밸리 그 있던 거 예, 라파밸리 말고 허브밸리. 허브 농장 있잖아요. 예, 예. 그 허브 농장이 사실은 저는 거기 가보긴 해봤거든요. 예. 근데 너무 잘 해놨고 거기는 진짜 돈도 너무 싸게 받아. 그래서 이거 돈 벌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런 것을 전두환 아들이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애초에 그런 걸 숨기기 위한 곳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저도 전두환 지금 자금 그 이야기 들은 걸 미국에서 지금 돈 숨기고 했던 네네. 그 내용들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서 음. 따로 한번 우리 방송을 어우, 한번 해 좋죠.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그 많이 맥을 같이 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근데 이게 자금 추적을 하다 보면 자금 추적이 가장 안 되는 게 관계성이 있으면은 쉽게 되는데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제3자 뭐 맞아. 친인척이나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돈을 관리한다. 네. 그럼 사실 추적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거나 다 추적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최순실 쪽 그 당시에 쫓을 때도 보면은 그게 그 주로 가지고 있는 통일교 쪽에서 네네. 그 독일에서 통일교 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정황을 알았지만 이게 그 이상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호원을 동원했다는 게 상당히 기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두환 비자금이 대략 지금 얼마 정도 추정이 되죠? 숨겨놨던 돈이? 숨겨놨다는 거는 뭐 몇 조라고 지금 이야기를 몇 조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한수를 해야 되는 거는 네. 한 900억 정도가 지금 덜 들어온 걸로 돼 있죠. 야. 그래서 이 한수 문제도 역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 시효 문제와 예, 예. 입증 책임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전번에 그 특별법을 사실 만들어야 된다고 네네네. 제가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렇죠. 했던 그 이야기예요. 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그 조사단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각 부처에 그냥 맡겨놔가지고 그 검찰한테만 맡겨놔가지고는 또 일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 해외 쪽으로 나가버리면은 사실 정보가 없으면은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럼 네네. 국가 간의 정보 교환 협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최고의 기회 아닐까요? 이럴 때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 나서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이 저기 손자 데리고 같이 그걸 검찰이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검찰이 안 안 할 하겠나 텐데. 이거죠. 네. 지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이럴 일이 때 민주당이 왔고. 한번 세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손주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난 뒤에 캐제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검찰이 사람을 구속시키는 건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잡아 넣어가지고 조작하려고 할 때, 빨갱이 막 이런 거. 뭘 해가지고 저거 조작하려고 할 때 일단 뭐 그렇죠. 본인을 빨갱이로 만들 수도 있지. 그렇죠, 두드러 그렇죠. 패거나 고문해서. 근데 요즘엔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일단 그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얘네들은 범죄자가 나다니는 게 위험해서 구속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게 두려워서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조작하려고 증거를 심으려고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네가 잘만 얘기해주면은 그렇지. 감형이 돼. 아, 저 내연녀도 만나게 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살냄새 좀 맡게 해줘. 형님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거나 네. 아니면 입을 막으려고 해요. 아, 입을 저 막. 새끼 입을 막어. 조작, 입 절- 막기. 격리해가지고 얘는 떠들면 떠들수록 위험해. 음. 이럴 때 두 가지 종류가 아니면은 구속을 안 해요. 제가 그 두 가지 중에 후자에 후자였죠. 맞다. 때인데 입 막으려고 그래서 했잖아. 그때 갑자기 현직 공무원을 갑자기 긴급 체포를 한다는 거. 무슨 현행범도 아닌데 네. 그다음에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구속시켜 놓고 무슨 일이냐면 접견 금지 명령을 시킨 거예요. 못 만나게. 아예 접견이 안 되도록. 네. 변호사 접견도 안 돼요. 그동안에 아무 소리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정보를 이제 차단하는 거죠 서로가. 혹시 그게 언론에 그게 그렇죠. 이야기가 나갈까봐. 자 보세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마약쟁이 꽁꽁 묶인 채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입을 막아놓은 다음에 접견하거나 이럴 때 변호사 접견을 갖다가 못하게 했었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쪽은 변호사 접견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나
혹은 그렇지. 그 정말 정해져 있는 의사를 대동할 때만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증언이 왜곡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네. 충분히 있네. 가족 대동한다고 해봐. 가족이 전부 누구야? 맞아. 전두환 아들, 전두환 네. 며느리야. 그렇죠. 이순자. 야 이순자야. 네. 다들 당사자들이야. 내부 고발자한테 그렇죠. 고발의 당사자를 갖다가 그냥 안겨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보낸 의사, 그 사람들이 보낸 변호사의 가능성이 너무 좋잖아. 맞아. 근데 회유를 할 거고 또.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더 탐사가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러면 강진구 기자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근데 강진구 들어가려고 그러면 맞겠지. 아, 그러겠지. 강진구한테 그럴 거야 아마. 빵에 가서 만나시죠. 막 이럴 거야. 어? 그러면 강진구는 또 빵에 아이고야. 들어갈 수도 있어. 이순지란 사람이 내가 구속이 돼서라도 들어가가지고 취재를 하겠다 이럴 사람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전우원 씨가 귀국했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만 네. 지금 현재 검찰의 손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조작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이게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안타깝네요. 또 저는 왔으면은 조금 뭔가 이제 새로운 루트 활로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걸 그게 그걸 막 더 막아버릴 수 있는 이건 또 한번 계속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두환 그 재산 그 덮어주고 이런 문제에 지금 특수부들이 연루가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자금을 추적하는 데는 항상 특수부들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근데 특수부들이 직접 뭐 이걸 이 사람들 뒤를 봐주고 이래 할 수는 없고 네. 그렇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꼬리 자르기, 네. 뭐 가지치기 이런 것들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도 특집으로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봐도 네. 굉장히 흥미로울 것 재밌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코너. 자, 그다음에 나 가요 톱5 4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보시죠. 타케시마 다 줄 거야. 자, 윤석열입니다. 그 노래 맞아요?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맞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누구 노래예요? 저는 노래방 아니면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제가 나도 그래. 솔직히. 선천적으로 병이 가사도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지금 그 사진 한번 주시죠. 일본이 또 교과서를 왜곡했습니다. 예. 타케시마를 넣고 강제동원을 뺀다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윤석열이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다 퍼준는데. 아 뒤통수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래 왜 앞통 그래요? 뭔 통수입니까 이거? 원래 내가 허락을 다 했으니까 아. 잘하셨다. 박수 치고 있을 거야 지금. 오이시 오이시, 이러면서 오이시. 맛있어. 내 의도대로 너무나 됐다. 그냥 맛있게 됐다 그렇지, 이거야. 맛있게 됐다.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의도대로 다 됐으니까 역시 기시다 잘했어요 형님 뭐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바라시 스고이. 그렇지, 스바라시 스고이. 이렇게 예. 이거 총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저는 뭐 윤석열은 일단 그 일본이 원하는 거를 거의 다 들어줬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오히려 네. 일본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가서 들어줬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니네 하고 그러니까- 싶은 거 다 하고 거기에 더 얹어서 이제 완전히? 뭐 그쪽에서 원하는 거를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사실 그치, 일본 그치.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에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음. 말하기가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서 본인이 알아서 다 해주고 왔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죠. 기시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거잖아. 우리 연인 같다. 너 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이게 시다 저는 형 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시다 형 이러고 시다형. 시다형이네 진짜 시다. 기시고. 시다형. 이야 이름은 잘 뽑았다. 근데 내가 시다 말해 해줄게. 이- 시다 형 내가 시다 말해 해줄게. 반박자 앞서가 고개는 아쉬워. 근데 여기 지금 저는 이게 일단은 이 교과서라는 게 얘네가 늘 언제나 한 번씩 그 4월이나 요때쯤 되면 한 번씩 도발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게 심각한 게 아마 네. 초등학교 교과서라는 네, 거예요. 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근데 이 도발이 됐을 때 처음에는 해당 부처가 담당할 거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해당 부처가 알아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는 뭐라고 했냐면은 엄중히 심의 유감이다. 엄중히 이게 경고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경고할게. 알지?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는 했어요. 지금 뉴스가. 그러니까 뭘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뭘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아니 대통령이 가가지고 어떤 약속을 해주고 왔는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응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미일 동맹 꿈도 꾸지 마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지소미아 없어. 씨. 그렇죠. 어? 뭔가 한번 당해봐. 끊어버려야지. 씨. 끊어야지. 그리고 갑자기 나 잘못했어. 정은아 우리 한번 만나보자. 이런 게 대응이지. 정은아 이렇게 이 형 쇼츠를 자꾸 만들어내. 형 우리 5만 만들어주려고 지금 쇼츠를. 아, 쇼츠가 더 빠른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이것만 따서 100일만 해가 된대잖아. 100일면. 이것만 따서 그렇지. 올리면 100만이야. 그렇지. 정은아 이러면. 근데 하여튼 아니, 이건 뭐 성대모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정은아 가서 우리 폭탄주부터 하나 말아보자 좀. 어? 내가 계란말이 해줄게. 계란말이. 정은아 이 방송이 어디로 올라가? 야, 이 방송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제 동원까지도 뺀다라는 건 강제를 뺀다는 거죠. 동원했으나 강제만 뺀다는 동원도 뺀 거예요. 아, 다 뺐어요? 야, 이러면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양아치네 이거 진짜. 어떤 거냐면 그 일손이 모자라서 중국인과 한국인을 어허. 이렇게 채용해서 고용해서 일을 했다. 야, 이런 식으로. 채용 고용하고 이거 강제 동원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럼요. 완전히. 그거는 정당한 보수를 주고 계약서를 쓰고 너 할래 안 할래 의사도 물어본 거고. 그렇게 한 거야. 강제 동원은 계약서도 형식상 계약서는 다 있죠. 있어요. 면피용. 계약서는 썼는데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금도 형편없는 임금이고 정해져 있는 임금도 주지 않았다고. 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패전이니 뭐니 이런 이유로 튀었어. 돈도 안 사라졌어. 주고. 예. 군함도의 마지막 아. 장면 보세요. 사라졌어. 아, 맞다. 영화에서도 채권 딱 들고 사라졌잖아. 맞아. 아니, 총장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기시다라면은 무슨 아래 이런 뜻이겠는데 시다가 아래니까 하자니까. 오. 그럼 뭐 그래요? 이제 일본은 성이 뭐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많죠. 그 성이 한정되는데 일본은 전부 다 어떤 성이냐면은 태어날 때마다 그 지명 그렇죠. 뭐 밭에서 태어났다면 뭐 다 밭이 예. 그 뭐지 밭에서 태어난 건가요? 밭에서 중촌 그렇게 생산된 만들어진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성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낙가무라. 나무 아래에서 네. 만들어졌느냐. 목화 이러면 그렇죠. 그게 기실 아니에요? 마츠다, 마에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대. 예. 강변에서 만들어졌느냐. 그렇죠. 어디서 생산됐느냐. 근데 네. 생산이 그게 낳는 개념이 아니래. 내가 그럼 뭐예요? 이제 뭐. 그 가지게 된 개념. 거기서 가졌다 아이를, 아이를. 잉태했다. 일본의 이제 성이라는 게 춘추 전국 시대에 예.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이 막 엄청나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 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다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 이제 사람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들한테 아버지는 묻지 말고 어허. 무조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제 아기를 낳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누가 어느 신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 뭐 그 개천 옆에서 또 만났어요. 산자락에서 뭐 이런 만났어요. 식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지명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만난? 예. 그 일을 만난 곳은 나무 왜요? 아래. 왜 뭐 그런 이런 거죠. 거죠. 예.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윗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랫물부터도 이제 또 좀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진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이창양 장관이라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 이 사진을 그냥 보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한일 강제 합병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김영민 의원이죠. 네. 예, 김영민 의원이 그때 한일 합병 조약이 유효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라면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그 기재부 다음으로 큰 정부 부처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산업, 통상, 자원 세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외교 일부분도 그렇죠. 그, 통상 부분에 네, 들어가 통상이니까요. 그런데 엄청나게 여기 큰 조직의 수장한테 한일합병 조약이 유효일 수도 있냐고 전제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사진 주시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야, 그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네? 우리 왜곡 보다는 게 돼.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한일 합병 조약이 유효일 수 있다고 전제하시는 겁니까?라고 물어봤던 것이 네. 처음에 대답을 못했어요. 아 처음에 못했고요. 머뭇머뭇하죠. 이거 정정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가 예, 생길까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네. 지금 뭐 그러면 왜 머뭇거리시냐고. 그럼 유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아닌 거 맞죠? 그러니까 무효인 거 맞죠? 그러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이 그 중간에 생각이 그러니까 된 이거는 거구나. 그럼 공식적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머뭇거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약간 찝찝한데요. 그렇죠. 느낌이? 진짜 찝찝한 거죠. 이창양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곤욕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합방에 대한 지금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마치 일본하고 모든 것을 퍼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아. 한일 합방이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깨어질 판이고 그렇죠. 통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정말 곤욕스러운 질문을 이게 우리 김용민 의원이 한 거죠. 네네네. 근데 그래도 이 대답은 바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나왔어요. 적어도. 나는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야 하면서 보내왔어요. 무슨 한국 근대사 연구회라고 하는 애들이 쓴 거야. 그래놓고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반일 반미하지 마라 하면서 밑에 쓴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다. 거기에는 회사도 있었고 공장도 있었고 땅도 있었다. 근데 그거를 해방이 되면서 다 도망가면서 그대로 놔두고 갔다. 그거를 갖다가 적산을 불화해줬다. 그 사람들이 그 미군정이 다 들어서가지고 그 모든 걸 몰수해가지고 나눠줬다. 네네. 그래서 그 나눠준 걸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탄생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일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거를 하게끔 했으니 미국도 엄청난 은혜를 준 거다. 이건 무슨 개소리라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역사를 새로 쓰고 그러니까요. 있는 이런 미친 소리들을 아니 그 기업 그 공장 그거 누가 지어 어느 땅에서 누가 지어주라고 그랬어? 맞아.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지들 멋대로 공장 짓고 공장 지어서 돈 벌어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땅, 우리나라의 인력, 우리나라의 자원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아리랑하고 태백산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전주 쪽에 그 군산 있잖아요. 있죠. 군산하고 그 밑에 목포 밑에는 목포. 네. 그 항이 사실 왜 만들어졌냐 하면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한 그 저것도 잘 항으로 알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게. 그게 일본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세금 걷고 수탈해가지고 그 돈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 지금도 군산이나 목포에 가면 아직 적산가옥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쌀 공장 일본의 있고 영향들이. 터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 사실은 그쪽 일대가 그 호남 평야가 큰 우리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것을 수탈하기 위해서 철도도 놓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도 닦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근대화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항선 그쪽에 이제 제가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잘 아는데 장항선이 있고 호남선 다 그쪽 전라선 그쪽이 다 발달한 이유 중 하나가 실어 나르려고 한 거예요. 원래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런 수탈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모든 자산은 몰수예요. 기본적으로 몰수라는 게 뭔지 모릅니까? 우리께 되는 거예요. 돼야 마땅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파괴되는 환경이라든가 거기서 짓밟힌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배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렇죠. 미친놈들아. 아이고 참. 와 진짜 근데 그거를 미군이 뺏어줬어. 그래서 우리한테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입은 거래. 미국과 일본의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 이직들 그 데모할 때 꼭 태극기 흔들고 일장기 흔드는 게 그거군요. 아니 거기서도 생각을 해봐. 나눠줄 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국유 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주주가 돼가지고 배당을 받고 이렇게 나눠줬습니까? 친일파 새끼들 중에서 지들한테 빌 붙어가지고 빨갱이 잡기 한 살인자들 뭐 이런 놈들 골라가지고 내 입맛에 맞으니까 에이 가져 국가의 자산을 그냥 지친한 새끼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뭐 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맞습니다. 사고를 이렇게 근데 이제 계속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정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 가지고 수탈을 가는데 그 다음에 독립을 하면서 그다음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하고 이제 소련이 군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미군이 남한을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미군이 그 자기들이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통치를 해왔던 일본 앞잡이 순사들, 네네. 그다음 행정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써야지만 그렇죠. 그 자기들이 우선 빨리 그게 되니까. 예.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나눠줘가지고 그렇죠. 그 세력이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기득권 기득권 세력이 맞아요. 돼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네. 지금 국힘당의 그 원천이 돼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을 자세히 보시면 국힘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조상들이 다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일본하고 친일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그런 거에서 오는 맞습니다. 긴 한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더 탐사에서 새로운 각도로 지금 했는데 통일교가 맞아요.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일교 일본 회의가 지금 일본에서 그 자민당하고 지금 결합이 돼 가지고 네네. 지난번에 그 통일교 피해자가 아베를 저격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통일교 신자의 아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 통일교하고 아베 그 자민당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통일교 자금이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지금 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예. 그래서 통일교의 자금의 원천은 일본 통일교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될 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내가 어딜 가다 이런 이야기 갔는데 일본은 우리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수탈하기 위해서 식민지화 시킨 거라니까요. 그리고 통일교가 통일교 자금을 갖고 와가지고 일본 돈 빨아갖고 갖고 왔으니까 애국자네 이런 놈이 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 돈 갖고 와가지고 뭔 짓 한 줄 알아요? 부정 선거 자금으로 쓰고, 그렇죠. 그걸로 우리 그 순박한 그 사람들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전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노예처럼 부리고 그런 데 쓴 거예요. 범죄 자금이야, 범죄 자금. 아, 범죄 자금 갖고 왔는데 애국자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게 완전히 그 진실을 갖다 부정하게 됩니다. 네네. 우리는 수탈을 당했고 그 수탈된 돈으로 이거 굉장히 심플한 예인데 팟빵 건물 있잖아. 누가 와가지고 돈 되는 거 다 팟빵 건물이라고 그래. 팟빵 건물이 딱 있고 사장님 있어. 근데 어떤 새끼가 깡패들 몰고 와가지고 전부 다 나가게 하고 네. 이걸 36년간 자기가 소유하면서 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하고 네. 여기 일부도 팔아먹고 그 돈으로 그 건물도 멋있게 좀 네, 새로 네. 고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불법으로 뺏어간 거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돌려줘야 돼. 예. 그럴 때 이걸 은혜라 그러냐? 아니죠. 돌려받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죠. 그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승훈이가 이쁘다고 승훈이한테만 줘. 이런 놈들이 이제 욕 먹은 저 같은 그러니까. 놈들이 욕 먹어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범죄를 되짚을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윤석열이라고 하는 간첩이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첩을 날려버릴 때 아까 이제 전주 얘기도 하셨고 간첩을 날려버릴 때는 빨갱이를 날려버리고 이런 친일파들 날려버릴 때 태권도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주하고 태권도 연관 지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안혜욱. 예, 안혜욱 네. 지금 그 전주을 네. 보궐선거에 지금 출마하셨잖아요. 네. 안혜욱 회장님이. 근데 나름 선전하고 계시더라고요. 11%로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공약이 딱 하나예요. 김건희 때려잡자. 심지어 전주뿐도 아닙니다. 예. 뭐 특별한 공약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또 그 후보 연설 왜 그 후보자들끼리 이렇게 뭐 합동 뭐 이렇게 토론회 다 봤거든요. 계속 그것만 물어봅니다. 김건희 어떻게 할 거냐고, 윤석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아니 여기 전주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전주의 공약 네. 이런 걸 얘기해야 그러니까.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지금 안혜욱 회장님보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갔어요. 맞아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재산이 60억이야. 그런데 그만큼 뭐라 그러는지 공분이 아세요? 있어, 지금.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돈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하나 값도 안 돼요. 야 누가 서울에 6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한동훈. 그거 근데 제가 타워 이번에 들은 팰리스. 것 중에 하나가 예. 타워팰리스가 아니라 AV 아파트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예. AV 하면 그 이제 소위 그거잖아요. 네. AV 아파트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아크로비스타.
AV 아파트. 야, 이거 야. 그렇지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60억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는 뭐 돈 좋은 자리니까. 알겠습니다. 내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주로 예, 상납받는 자리 그런 자리인 것 이거 같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요것도 잘못 상납이라고 얘기했다가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아유, 그럼요. 저희들. 나는 지금 뭐 신접살림까지 다 폭로한 상태에서 예. 하여튼 자, 아이고 요즘 얘기가 또 상당히 좀 길어졌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또 저희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빠 나가요 톱 5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아, 요 얘기는 이제 뉴스타파 보도가 이게 나갔는데 야. 곽상도 검찰의 그 환장의 콜라보에서 김만배가 검사에게 자신의 협의를 딱 한 번 실토한 적이 있었는데 예. 요걸 이제 청탁했다고 본인이 자백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수사를 뭐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게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거 조소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곽상도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김만배의 녹취록에는 저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안 없어요. 나와요. 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마 음. 김만배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네, 네, 정영학과 김만배의 검찰 조서에 예, 예. 이게 나오는 있더라고요.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이대로 하면은 그때 벌써 곽상도를 수사하고 예. 거기에 나오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 김수남하고 예. 우병우하고 예. 또 하나가 더 있었죠. 그 예. 윤곽근 음. 이 세 사람이 먼저 그 당시에 벌써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됐어야죠. 예. 근데 검찰이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오. 그래서 지금 그걸 오늘 지금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정리하자면 그런 자, 겁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2021년 수사 당시에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런데도 곽상도가 무죄가 나왔다면은 그 이후에 도대체 검찰들이 어떻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곽상도를 빼줬느냐 네. 이 부분을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자 조서를 한번 보실까요? 김현수 검사한테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이게 이때가 뭐냐면은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난 뒤 2013년도에 12년도에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제 유동규를 거기에 이제 끼아 열라고 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돈을 뭐 1.5개를 가져와 이때 돈이 없는데 그거 만든다고 막 네. 난리를 치잖아요. 야 완전 깡패같이 얘기합니다 예. 유동규가 총 4억 2천을 가져오라 그래요. 내일까지 1.5개 그러니까 0.7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데요 10초 동안 정적 네. 말해봐 그래 말해봐 그래서 이쪽 이런- 사람들 저는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데가 위례 신도시 사업이었어요. 네. 위례 신도시 사업을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호방건설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호방건설 내용을 그냥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얘네들이 끼어들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받는 거 보면은 이기성이를 통해 가지고 거기도 이기성이 더감 대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박영수의 외사촌. 외사촌 동생입니다. 예. 그 동생이 그 분양 대행업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0억을 받아야 되는데 70억을 받는 거죠. 업시켜 가지고. 업시켰어. 30억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쓰는데 그때만 해도 그 30억이 엄청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얘들한테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다 나누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유동규가 4억 2천을 가져오라고 막 하니까 그렇지. 그 유동규한테는 앞으로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들이 나올 그 시점인데 그리고 있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냐 하면은 이 위례 신도시에 대한 부분하고 예. 풍동이라고 네, 고향에 있는 네, 풍동 네. 사업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014, 15년도야. 2014년, 15년도에 내사에 들어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그때 이제 김만배가 등장을 하면서 김만배가 로비스트로 그때는 들어오는 이제 거예요. 로비스트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김만배가 그걸 잘 처리하면서 김만배가 실질적인 여기에 주인처럼 그렇죠. 주인한테 신임을 얻어서 얻고 주인처럼 굴죠. 지금 주인처럼 대표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을 지금 이 쭉 조서에 이제 쭉 나오는 네, 거예요. 예. 이제 그까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듣고 이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네. 다음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장. 곽상도가 힘을 써서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고스란히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남욱 조우영이 구속됐는데도 예. 너만 구속이 안 되고 도와주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곽상도가 잘 도와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 2014년 15년도 수사는 곽상도가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만배가 시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다 시인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이 부분 시인을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요때가 곽상도는 민정수석 때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초기에 한 5개월밖에 안 해요. 네. 2000 그러니까 13년도 3월부터 8월까지인가 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나가서 바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일 때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빼줬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다음에 언제가 되는 2016년도에 그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때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전이니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곽상도는 힘이 있는 거죠. 최순실을 그래도 움직일 수 있네.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하고 나왔으니까 또 그렇죠. 바로 있지. 그냥 일개 그냥 변호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또 국회의원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때는 변호사는 아닌 때니까 만약에 이때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중에 부정처사 후 수뢰가 이게 딱 그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받는다면은 그럼 이걸 가지고 엮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나중에 호방건설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깰라고 할 때 그걸 막아줬다라는 걸로 해가 실질적으로 그거 자료는 없으니까 이게 완전 프레임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검사들이 봐줄 때 하는 방법이죠. 엉뚱한 거를 이야기해가지고 관계없는 걸 법기술을 이야기한 거죠. 혐의는 여기 있는데 저쪽에 있는 다른 걸로 해가지고 봐주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조서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검찰이 이거는 수사를 안 해줬다, 안 했다. 직권 남용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 이건 완전히 지금 봐준 거예요. 덮어준 거라고. 이건 검찰들 이거 수사를 해야 될 검사를 수사해야 될 이게 누구였냐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누구야? 와가지고 근거를 털어서 돈 훔쳐갔어. 그런데 근거를 훔쳐가서 그 털어서 돈 훔쳐간 거는 따지지도 않고 발자국은 네가 남긴 거야 아니야? 근거를 왜 여기다 뒀을까? 뭐 일단 딴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거 저 그냥 신발 신고 들어왔으면 여기 닦고 가야지. 오히려 막 딴 얘기하면서 나무라고. 그러니까 닦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만 벌을 주는 거야. 아니 훔쳐간 거는 벌이 있는데 저기 그러니까. 그거가 틀렸어. 그 발자국이란 말이야. 그거까지 갔다 온 발자국. 근데 왜 닦고 가지 그러니까 않았어? 요것만 뭐라고 해. 딴 것만. 이런 식이야 이게. 지금 보니까 곽상도한테는 또 그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남욱이와 정영학이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후원금이라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후원금을 그 주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은 1,000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 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기록까지 지금 다 조서에 다 나와 있어. 21년 조사할 때 윗줄에 있습니다. 혹시 이게 스마트폰으로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저 윗줄에 조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은 2016년 처정신의 명의로 500만 원을 후원하고 2017년 남욱 명의로 5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총 1,000만 원을 후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영학 또한 피의자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위 식사 자리 이후에 곽상도에게 1회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조사가 꾸며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부탁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고마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속이 안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 너 우선 선거에서 국회의원 하니까 후원금 낼 수 있으니까 그 법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한도니까 자기 처를 시켜 남욱의 처가 정신행관 그러더라고요. 그 처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돈을 내게 하고 또 정영학이는 자기 이름으로 또 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영학한테 정치 자금을 이제 준 건데 그거는 법적으로 이 도움에 대한 대가로 줬다기보다는 줄 수 있는 고마움의 표시였다고 표시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돈 50억 클럽이라는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곽상도가 뭐로 해주고 50억을 받게 되느냐. 근데 그 50억을 주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그다음에 정재창 뭐 이런 사람들이 관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돈을 누구를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줘야 되는 걸로 다들 인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금 곽상도처럼 이렇게 곽상도가 인정을 받고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 각상도인데 돈 주는 건 다 동의를 해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등장하는 김수남, 뭐 최재경, 예. 그다음에 뭐 홍성근 뭐 쭉 연결된 50억 클럽들을 왜 돈을 줬는지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어. 그런 게 한 그 번도 검찰 없어. 수사 없어. 일부러 안 하고 어. 하지 않는 한은 이거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게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야 이렇게 깔아먹는 것도 참 제주입니다 우리나라 검찰. 그래서 어떻게 아니 깔아먹겠지? 깔아뭉개는 검찰이 여기 이건 이분-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이런 자료가 나와버린 이상은 네. 검찰이 처벌받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맞습니다. 예. 이런 조서들은 전부 다 뒤로 밀어놓고 맞아, 맞아. 어떤 조서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정민웅이한테 물어봐요. 유동규가 그 돈박스를 돈을 1억을 골파진상제에 넣어가지고 그 김용임. 황제 침형 황금 침향 아닌지 황제 침향 아닌지 하는 봉투에 집어넣어서 네. 갖다 줬지. 김용. 예, 제가 저기 유동규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걸 갖다 줘가지고 그 다음에 김용익을 가져갔다는 걸 어떻게 확신했어? 내가 담배 피러 흡연실에 와 있는데 예. 그런데 그 김용이 온다 그랬고 예. 그리고 창밖으로 봤더니 이제 허리 아래로 김용 비슷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가 봤더니 돈이 사라졌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는데 재판장이 그렇게 물었어요. 잠깐만. 원래 변호사가 그렇게 물었어요. 먼저 변호사가. 잠깐만. 그러면 너 김용 얼굴도 못 봤다는 거 아니야? 못 봤죠. 예. 그 허리 아래만 봤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리 밑 요쪽 아래쪽만 봤어. 근데 그게 조서에는 왜 안 적혀 있을까? 예? 아니, 무슨 그냥 난 말인지 그냥 모르겠는데. 내가 김용이라고 그 유동규가 말했던 사람이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이 없어졌다 요대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딱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랬어. 그때 재판장이 딱 찍습니다. 뭐라고 찍냐면 잠깐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조서에 적혀 있는 대로 보면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서 김용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을 챙겨서 불룩 튀어나온 걸 다 그렇죠.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쓰여져 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말로 듣고 보면은 그런 건 전혀 못 봤고 그렇죠. 허리 아래밖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허리 아래밖에 못 봤다는 거 아니냐. 맞대. 그러면 그거를 그때 검찰 조서 작성할 당시에도 얘기했느냐. 맞대. 했다고 했고 변호사한테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듣고 나서 이렇게 되면 조서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지. 믿음이 안 가죠. 이거는 이거는 조서 자체가 위조라는 그렇죠, 거야. 위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위조한 되지. 조서를 가지고는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제대로 된 수사가 돼 있는 조서 갖고는 이건 꺼내지도 않아. 야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검찰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저는 지금 신뢰를 안 할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덮을 거 덮고 없는 거 만들고 예. 이 우리 조상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안은 이규영 검사 건으로 하면 김학의 건 있잖아요. 그때 숫자를 임으로 적었다고 해가지고 그 공문서를 갖다가 위조했다라고 해가지고 사건 번호 예. 그 앞에 계속 그래 해왔으면서 자기들 그래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된 거야. 네. 그래갖고 한바탕 유죄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규영 검사보다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위조다. 공문서 위조다. 그것도 수사 기록을 위조한 거 아니에요. 조서를. 이거는 완전히 공문서 위조죠. 맞아. 그런데 수사해야 된다고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검찰이 팔팔 뛰지도 않아. 그때 당시에 이규영 검사건 갖고는 검사가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그 이규영 검사를 갖다가 잡아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 지금 열심히 슈퍼챗 빨고 있어요. 보수 그 유튜버들 다니는. 하여튼 지금 이게 지금 그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성수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도 믿을 수 없고 저희 우리 진행 속도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순위가 이 두 개나 남았습니다. 예, 아직까지 예. 10분이나 남았어요. 10분이요. 10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중요한 얘기를 10분 안에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저희가 조홍천에 뭐 관심을 줘? 조홍천 넘어뛸까? 한마디로 끝내. 한마디로 끝낼까요? 그러면 일단 조홍천 2위 일단 줘보세요. 그러니까 2위. 뭐 할 얘기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조흥천. 조응천이 아닙니다. 조흥천. 예. 잘 삐져서 흥. 네. 이렇게 제가 일부러 흥이라고 한 겁니다. 이래도 응 저래도 네. 응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이 흥 좋아서 흥이 아니라
잘 삐진다는 의미로 제가 흥을 넣은 되게 겁니다.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 구걸이에요. 구걸이다. 조구천. 그러니까 이래도 고쳐주세요. 저래도 공천주세요. 그 공천주세요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예. 이재명계 다 사퇴해. 이재명이 사퇴할 거냐 아니면 이재명 걔가 사퇴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계속 이렇게 짓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요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형 연기 올랐다. 4년 동안 깐득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관심은 줄 필요도 관심 없어. 줄 필요도 없다. 제가 오늘 방송했던 내용 중에 뒷부분의 이슈는 그 성수대로에서 낮에 방송할 때 핵심인데 또 야, 하셨구나. 송갑석 따위에 뭐 신경 써? 맞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홍천 따위에 뭐 신경 써? 송갑석 이 얘기는 또 지금 이미 송갑석한테 자리 하나 주겠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다 장악했으니까 네네. 야 쟤한테 그냥 책상 하나 갖다 줘라. 야 한번 잘 하나 보자. 그래. 약간 그런 의미가 또 그런 있죠. 거지. 예. 맞아요. 일을 잘하면 지가 잘했다고 나중에 인정받을 거고 못하면 알아서 정리될 거야. 야, 자리 하나 줘. 그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그런 자리를 준 것 같아요. 갑석이. 을석이었으면 안 되는데 네. 갑석이라서. 갑질을 잘한다 이거지. 그래서 갑질을 잘해가지고 야 잘하나 보자 한번. 전혀 생각 못했던 건데. 예. 그렇습니까? 그러네. 저 부모님한테 솔직히 감사해야겠네. 그 우리 저 본부장님이 이 승훈 씨한테 잘하는지 한번 자리나 줘봐. 잘하잖아. 지금까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면 아니, 좋잖아. 형님이 되게 이제 좋게 일단은 표현해 주신 건데 일단은 대체제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제가 그냥 근데 예. 송갑석은 대체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도 저렇게 칭얼대는데 얘 사실은 인질이에요. 인질이야. 여기서 솔직히 볼모같이 막말로 쟤네들이 논하고 그 꾸미는 거 그런 거 최고회의에서 잘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최고위원들이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야기하는 뭐 혹시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커밍아웃 한 사람들 다 정리가 되고 지금 몇 명 안 남았던데. 그럼요. 제가요 그 취재한 건 저 성수대로에서도 그 공개했는데 제가 청기 누설해드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 팔아가지고 뭐 보호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원우 끝났어. 뭐 또 무슨 윤영찬, 맞아. 뭐 전해철, 네. 뭐 난리잖아. 걔네들이 다 지금 다 공천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홍천. 벌써부터 똥파리들이. 근데 똥파리들이. 그런 애들이 공천 달라고 하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야. 파리가. 상관없다는 건 뭐예요? 네네. 무시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알아보고서 야 됐다. 그럼 뭐 1년이나 될까? 조금 있으면 공천되면은 거기서 공천에서 자리 떨어지면 최고위원도 있으라 많아요. 그렇죠. 예. 한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파라는 그 이름을 쓰고 저런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걱정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김민석 뭐 이런 분들 막 김민석 오래간만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다들 예. 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지. 뭐 권칠승이 전해철이랑 가까워요. 제가 보기엔 전해철이랑 손절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당무 맡으면서 계속 그렇게 전해철과 뭐 뒤에서 아삼육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자리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재명의 마음에서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뭐 이재명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맞아. 왜 그래? 민주진영 유튜버들도 고구마가 또 다시 나오면 안 된다는 둥. 맹성해야 된다. 지금 반성을 하라는 거잖아. 뭘 반성해 이재명이? 그렇게 반성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재명을 위해서 뭐 앞장서가 싸워왔어. 뭘 당원을 갖다 몇 명을 갖다 끌어봤어. 형님도 당원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가 또 잘 알죠. 허가 나왔나요? 허가래. 하여튼 그 증이 이제 나왔나요? 그 다음날 나왔더라고. 2주 걸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당원증은 그날로 나왔고 맞고. 그다음 그 다음날 다 됐더라고. 그래요. 내가 그럼 다행이네요. 2주 걸린다 그랬는데 예. 확인해보니까 다 그 다음날 그러면 뭐 예. 그것 때문에 2주나 천원도 걸려요. 빠져나갔어. 액수는 굳이 또 밝히지 그래. 5,000원으로 올릴게요. 근데 대의원하기 싫어서 내가 또 김포에서 이렇게 또 당원 가입하고 이렇게 있다면 대의원 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야. 대의원도 하셔야죠, 형님. 형님 위치면 또 대의원 하셔도 되죠. 에이. 우리 청장님은 뭐 어떻게 선대본부위원장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노코멘트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게. 자, 저희가
4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선이가 좋아하는 코너 오빠 나가요 톱5 1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주세요. 빠밤. 이건 절대로 4분 안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다음에 또 만나. 아 이거 아니고 절대 만나고 싶잖아. 예, 우리는 헤어져야 할 시간. 그 나이트 다녀 보신 분들은 이 노래 잘합니다. 예. 봤구나. 형 한동훈과 이제 재수 씨.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있는데 재수 씨. 아니요 형 예, 자주 간대요. 아니요 나이트 문 닫을 시간에 혹시 영업 끝났나요? 찌질하게 그때 음악이 끝날 때 들어갔죠. 빠빠빠 이렇게. 빅 패밀리의 노래잖아요 사실은. 오래된 우리 그룹입니다.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탄핵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지금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뭐 할라면 해라 이런 분위기인데 예. 어떻게 그 얘기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탄핵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은 탄핵까지 안 가고 계속 재료로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재료로서 나도. 지금 한동훈이 지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환장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나오려고 하는 지금 거죠. 기본적으로 네. 한동훈한테 준 미션이 세 개예요. 윤석열이. 일단 첫 번째 미션. 너 검찰 수사권 다시 복원해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안 됐잖아요. 그것도 안 복원이 아니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권 말아먹기 맞아, 생겼죠. 다 말아먹기 되겠지. 생겼잖아. 맞아. 지금 그래가지고 완전 어퍼컷이 날라왔단 네.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안 됐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 잡아놓. 그것도 안 됐죠. 그것도 안 그것도 됐어. 안 됐어. 지금 라이트 훅으로 그냥 완전히 그렇죠. 막 그 관자놀이에 그냥 직격탄을 맞은 거야. 여기 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네. 그나마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윤석열과 그 일가의 범죄 덮어 요거만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무리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 무리하잖아요. 지금. 특검의 빌미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도 된 게 없어. 하나도 된 게 없어.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빅3 다 말아 먹었네요, 진짜. 그래서 보면. 지금 튀고 싶은 거야. 더군다나 지금 더 큰 게 온다. 뭘까요? 엄청나게 지금 눈덩이가 굴러가지고 조금씩 지금 조금씩 완전히 굴러오고 한동훈 집어삼킨 눈덩이가 온다. 영화 예고편 같다. 론스타. 안홍구 발. 가까운 상영관을 찾으세요. 빠밤. 자, 론스타 가까운 상관. 플랜 론스타. 플랜 론스타. 어제 그 뭐 네. 만드셨잖아요. 어제 마지막으로 4편째 해가지고 플랜 이 1편서부터 론스타에게? 4편까지 이제 한 번에 쏟아집니다. 정주행할 수 있게. 네. 이 플랜 론스타를 굴려가지고 지금은 진짜 한동훈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지금 솔직히 한동훈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이 그 안홍구 총장님이 해놓은 재판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완전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죠. 진짜 그렇죠. 탄핵이 될 수 있어. 네. 진짜 그때는 우리 돈들이 그냥 뺏기는 건데. 그렇죠. 안홍구 총장님의 그 그림대로 하면 6조 5천억을 환수할 수 있어요. 야. 6조 5천억을. 그런데 맞아. 이거를 지금 정부가 그 다부처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여태껏 이렇게 해놨는데도 안 받고 있어. 걸석 재판까지 해냈다고. 근데 이걸 안 받고 있어. 그리고 괜히 스티븐리 찾고 있어. 스티븐리 또 보석됐다면서요 그쪽에서. 네, 보석됐어요. 잡았다 그래갖고 그 내가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한동훈이 얘기했지만 보석됐대. 지금 보석금 내고 지금 밖에 나가서 할부하고 다니죠. 활보하고 지금 한동훈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잡아야지. 야 네가 신경 써서 잡았다며. 법무부 검찰들. 야 스티븐리 어디 있어? 자식들이 말이야. 스티븐리 옆에 있을까? 형, 그 얘기를 피하려고 최대한 지금 하여튼까지 왔는데, 네. 근데 요게 또 요런 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동훈은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우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은 김승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별로 생각지 않고 있는데 한동훈이 탄핵을 원하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서 뭐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아니 이제 또. 원래 그렇잖아요. 그 정치를 하려 그러면은 자기 부고 외에는 알리라. 언론에 많이 알리는 게 그렇죠. 좋다고 하는데 네. 지금 한동훈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한동훈이가 키워준다는 거죠. 한동훈이가 키워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탄핵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들만 계속 지금 하는 거죠. 네네네. 한동훈을 피해자 프레임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이상민 같은 경우는 걔가 일을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 음. 왜냐하면 행안부를 갖다가 장난을 치면서 계속 경찰국 이상한 것도 많고. 뭐 지금 그 진상을 갖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12구 참사 진상 조사도 방해하고 막 이랬잖아.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좌절로 다 끝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와서 한동훈이 뭘 한다고 해서 크게 뭐가 달라질 것들이 굵직굵직한 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제일 최근에 연타로 터진 것이 정순신 아들 학폭 네, 그것도 때 그렇죠. 정순신을 제대로 인사 검증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사 검증단을 그런 거 하려고 자기가 검증단을 가져갔는데 FBI까지 가서 배워 갖고 와서 맞아, 이야기를 맞아. 했지만 맞아. 실질적으로 가장 큰 실책이 일어나 버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동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동훈이가 그 검찰 수사권을 네, 네, 전부 네. 다 뭐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은 시행령 뭐 등으로 해가지고 6개 범죄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그건 이제 진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크게 지금 문제가 돼 있고. 그러니까 걔가 막 어제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맞아, 떠들었는데 맞아. 쭉 김승현 늘더라고. 의원이 차분차분하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헌법 소송을 또 낼 건데 그러면은 당신의 시행령들이 전부 다 헌법 소송에서 밟힌다고.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은 당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또박또박 가르쳐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식이나 해봤으면서 김승원 의원의 판사를 판사. 해봤나요? 그러니까 아주 어제 발렸거든 진짜. 진짜 이러더만. 그러니까 뚜껑이 완전히 그냥 들썩들썩하더라고 진짜. 아, 그렇죠. 뚜껑 열린다는 말이 있으니까. 예. 자, 저희는 또 내일 이제 또 우리 시사부로님과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시 30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제가 뭐 슈퍼챗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좋아요, 구독. 아야, 슈퍼챗 받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 아우 코인 파는데 그냥 환희하고 막 그런다고. 뭐. 저희도 슈퍼챗 터지면 감동하는 얼굴 한다고 이런 사람들 나와도. 아니요. 저희는 좋아요만을 진짜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정말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누르고 가주십시오. 더 탐사로요.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알림도 눌러야지. 알림 보면서 종모양 많이 하더라고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이승훈 작가가 다음번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런 거 좀 만들어 오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물론도 가요. 네, 내일 봬요.